체크. 예, 반갑습니다. 장량 옥야고등학교 고2 윤리와 사상 담당 이재선입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밖에 비가 제법 내립니다. 봄이 되면 또 요 며칠 동안 꽃가루 때문에 뭐 이래저래 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차도 노랗고,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래저래 갔다 왔다 하다 보면 옷에 노란 것도 많이 묻고, 그래서 몸도 좀 찝찝하고 그랬는데, 제법 내리는 비를 보니까 뭔가 이런 찝찝함이 다 씻겨 내려갈 것 같은 그런 좀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원래 비가 오면 좀 이래 찝찝하고 눅눅하고 좀 젖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별론데,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내리는 꽃가루가 많은 이 시기에 내리는 비라서 그런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침에 임종우 선생님이랑 차를 타고 오는데 뭔가 차가 깨끗하게 세차되는 그런 기분이라서 참 좋았고, 퇴근해서 갔다 오면은 창문을 활짝 열어서 좀 맑은 공기를 집안에 또 환기를 하는 그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창문도 좀 활짝 열고 좀 밖에 시원한 공기를 맡으면서 좀 답답함을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필기노트, 요새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성리학에 대해서 꽤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성리학의 등장 배경 기억해주고, 성리학의 학문 구조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것과 순수한 원리인 이와 구체적 물질인 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심성론.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선하다라는 맹자의 입장을 이런 이와 기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마음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수양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윤리 시험에서는 꼭 기억할 게 이 세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기론 배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 마음의 구조에 대한 심성론, 본연지성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마음의 구조에서 중요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연지성과 기지성. 본연지성과 기지성은 주로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 성에서 알짜배기, 하늘이 부여한 이치는, 천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본연지성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교과서로 넘어가면 교과서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 자, 기지지성은 마치 USB, 바로 위에 있네. USB, 물을 담는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다가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어떤 형태가 없는 이런 본연지성을 담아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지성이 탁하면 그 안에 있는 본연지성이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수양이란 것은 이 탁한 기지지성을 어떻게 맑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한 기지를 맑게 변화시키자. 탁해진 기지. 왜? 탁해진 기지는 본연지성을 가리기 때문에, 본연지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맑게 변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바로 기질 변화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화성기위와 기질 변화의 차이점 무엇이 되겠습니까? 화성기위는 이미 이기적이고 좀 나쁜 그 마음을 좋게 바꾸는 것이고, 기질 변화, 성리학의 기질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선한 본연지성이 있는데 이 본연지성이 기질지성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고 드러나서 보일 수 있게끔
기지성을 맑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질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이러한 수양 방법 중에 존철리, 거인욕, 존양, 성찰, 거경과 궁리, 우리 수양 방법 세 가지 배웠었지요. 이 말고도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여기 나와 있네. 자신의 타고난 기질을 바르게 변화시킨다. 여기 바로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기질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질 변화, 존철리, 거인욕, 그리고 존양, 성찰, 그리고 경의 공부인 거경과 이치의 탐구 공부인 거경, 궁리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나올 내용이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인데 바로 이것이 거경, 궁리 중에 궁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경이란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수양 방법이 바로 주일무적입니다. 주일무적이라는 것은 오로지 한 군데에 집중을 하고 외적인 적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한 군데에 집중을 한다. 즉 공부를 한다면 내가 내일 뭐 하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가 나중에 어떤 거 유튜브에서 뭘 보지? 넷플릭스에서 뭐 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오직 공부에만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경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옷을 입거나 씻질 않거나 머리 감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추리닝 입고 잠옷 입고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친구는 거경에 어긋난 것입니다. 누워있는 친구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그것도 주일무적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치의 탐구입니다. 궁리입니다. 궁리, 궁구하다, 깊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치를 깊이 탐구하다. 그래서 궁리할 때 궁은 궁리할 때 궁은 궁구히 하다인데 궁구히 하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했을 때 깊이 탐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리는 하늘의 이치죠. 그럼 궁리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늘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올바른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본성, 그럼 이 사물의 또는 인간과 사물의 본성은 누가 부여합니까? 하늘이 부여하죠. 그리고 인간 사회에 마땅히 지켜. 그럼 여기서 의미한 마땅이라는 것은 당위죠. 당위란 것은 윤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또는 도덕적인 무엇을? 이치를 되겠습니까? 이 이치란 말 무슨 말 되겠습니까? 천리가 되겠죠. 이 천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깊고 넓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정말 많이 들어본 경물, 사물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우리 장심할 때처럼 신기하죠. 네. 사물의 또는 다시 사물의 이치를 사물에 내재된 그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집중적으로 탐구하여가 경물입니다. 경물 그 알을 넓게 이른다. 내 알의 영역을 굉장히 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글자로 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학교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경물치지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필기 노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양 방법 존천리, 거인욕, 존양, 성찰 하나 더 추가한다면 기질변화까지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온 수양 방법이 바로 거경궁리입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선생님, 궁구해야 한다는 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깊이 탐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거경이 나와 있고 궁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경이란 것은 몸과 마음가짐을 신중히 하고 경건히 한다는 뜻입니다. 복장을 갖춘다는 것이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것이 궁리입니다. 궁리란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사물에 내재된 이치, 즉 무엇입니까?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지식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궁리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궁리의 방법이 경물치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글자 한 글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내가 너를 격하게 아낀다, 격하게 사랑한다. 무슨 말일까? 네. 여기서 격이란 것은 나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나아간다 또는 궁구히 한다 또는 깊이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물이죠.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그럼 치란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확장하다 또는 그 범위를 넓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는 무슨 지자입니까? 암 또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물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물에 내재된 이치를 깊이 탐구하고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행동들이 바로 경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물에 있는, 그것에 담겨져 있는 내면적 원리, 이치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경물입니다. 그러면 경물하고 나면은 그 사물의 이치를 그건 그것의 원리였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 됐구나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혀져 나가겠죠. 그래서 알을 넓혀 나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있는 과학 동아리인 경물치지, 경물치지가 뭔데? 했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애들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물치지라는 이름은 선생님이 지어줬습니다. 지금 경물치지는 담당 선생님이 신부기 선생님이지만 원래 맨 처음 경물치지는 동아리 아니었습니다. 경남에 있는 과학탐구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자연계열에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뭔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지금 다른 이제 예전에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처음 그 동아리 만들 때 그때 같은 교무실을 쓰는데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번에 동아리 하나 만드는데 이름 하나 지어줬어 해서 그때 선생님이 유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 하니까 알았다 해서 경물치지가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물치지란 무엇인가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네, 학교 종소리입니다. 반갑습니까? 예. 이것을 배운 이유는 성역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꼭 성역은 단독 출제보다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양명학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양명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 경물치지란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입장이 나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문 시간에 경물치지의 뜻을 적으세요 하면은 이걸 적어야 됩니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하여 그 알을 확장해 나간다, 넓혀 나간다. 그런데 양명학은 이 경물치지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학문의 방향이 같은 유학이지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경물치지의 해석을 하는 문제가 수능 문제와 함께 내신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기도 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문 시간에 아마 이걸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물치지의 뜻이 뭔지 잘 기억해 놓으면은 윤리 수업에도 써먹을 수 있고 한문 수업에도 써먹을 수 있는 일거양득, 일타이피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탐구, 연구하여. 그러면 이 사물의 이치는 누가 줬다 했습니까, 선생님이? 더 얇게. 사물의 이치는 누가 줬다고 했습니까? 하늘이 부여했죠.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사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여 그 극처 끝에 이르면 어떤 궁극적 경지에 이르면 뭐라고 할까? 어떤 교수님을 뛰어넘어선 뭐 명예교수 또는 석학, 전 세계적인 석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도달하면 경물, 인식 주체 누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천하의 사물이 지닌 이치를 관통하고 넓혀져. 천하의 사물이 지닌 이치를 관통하고 넓혀진다. 두 글자로 뭐가 되겠습니까? 치지가 되겠죠. 하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겁니다. 더 짧게, 더 얇게. 자, 하늘이 모든 사물과 점점점점점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부여 옳지 했습니까? 이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물 안에 무엇이 내재되어져 있겠습니까? 이치가 기에 둘러싸여서 존재하겠죠. 이것도 역시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지 하고 탐구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지 하고 탐구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지 하고 탐구합니다. 점점점점 여기에는 무엇이 있지? 인간의 마음엔 어떻게 있지? 하고 학문을 하고 탐구를 하고 연구하고 관찰해 나갈수록 나의 삶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강조된 것이 바로 경물치지의 학습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럼 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리학에서 중요시인 것은 바로 알입니다. 물론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이 중요하지만은 이 도덕적 행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도덕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것은 망령된 행동이다. 그래서 신입생들 들어오면은 막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고 급식소 갑니다. 야, 너 왜 그랬어? 몰랐는데요. 알면 그렇게 행동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 중요도로 본다면 결국 덕행,
도덕적 행동이 중요하지만 선후관계 어떤 순서에 어떤 본다면 무엇이 먼저다? 알미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 앞선다라는 것은 바로 선지, 즉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한다.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만 도덕적 행동이지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배우는 사람은 오직 거경과 공련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이다. 공리하게 되면 거경의 공부가 발전하고 거경하게 되면 궁리의 공부가 발전한다. 그러면 공리란 것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치의 공부고 경이란 것은 행의 공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자? 함께 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걸을 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가듯이 알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네요. 기질 변화. 주자의 관점에서 기질지성의 차이는 변화 불변한 것이 아니다. 주자는 무엇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탁한 기질지성은 무엇을 가리기 때문에 본연지성, 즉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인 도덕성인 본연지성을 가리기 때문에 이 본연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맑은 본연지성으로. 그럼 이것은 맑은 본연지성을 드러내겠죠. 탁한 기질에서 맑은 기질지성으로 변하는 기질 변화를 통해 타고난 본연지성을 생성이 아니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도덕이고 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지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바로 본연지성이 있을 겁니다. 본연지성이 있을 것인데 가려져서 없는 상태죠. 그래서 가려진 커튼 사이로 자, 수영 중입니다. 점점 투명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본연지성이 드러남입니다. 이 상태에 어떤 상태의 기질지성이 되겠습니까? 탁함. 이 상태의 본연지성은 어떤 기질지성이 되겠습니까? 맑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꽃가루, 비내림, 맑아짐, 화창해짐,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기억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교과서 한번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와 행의 관계는 서로 의존한다. 마치 눈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다닐 수 없고 발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없는 것 같다. 선후 순서를 가리자면 무엇이 먼저고? 도덕적인 알미 먼저고, 경중 즉 중요도를 따지자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 도덕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잘 안 보입니까? 네. 주인은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선지 반드시 참된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후행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물의 이치 탐구를 우선시 여긴다. 우선시 여긴다. 바로 경물 지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존천리 거인욕을 어떻게 실천해 봤습니까? 했을 때 이래 보입니다. 존천리 거인욕이란 것은 천리를 보존하고 나의 사상한 욕구를 제한한다, 제어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남겨준 사례입니다. 이름 안 뜨니까 걱정하지 않고 봐도 됩니다. 닭다리 하나 더 먹고 싶었지만 오빠에게 양보했다. 선생님한테도 양보를 좀 해주세요. 동생은 과자 먹다가 하나 남았을 때 사사로운 욕구인 식욕을 멀리하고 동생에게 양보했다. 먹는 거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먹는 겁니다. 극기복례네요. 거짓말을 하면 불리할 상황을 넘길 수 있지만 솔직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과외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다. 무거운 책가방 때문에 빨리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할머니께서 버스에 오르셨다. 자리도 없었다. 잠든 척하고 싶었지만 자리를 양보해야 될 것이 맞다 생각해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참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거인욕 했네요. 존천리하고. 기숙사에서 잠을 더 자고 싶었지만 아침 전mor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어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다 만원 그거 혹시 세종대왕 그림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에. 그런 것 같은데. 인욕으로 인해 내가 10,000원을 가질까 생각했지만 속담이 떠오르면서 했다. 남의 것을 함부로 가진 것은 아무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거실에 그 10,000원을 두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나는 저기 세탁방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 그랬으면은 잘했습니다. 내 같으면 누구 돈 이거 잘 먹게 하고 할 건데 잘했습니다. 친구가 밥을 못 먹고 아파 누워있을 때 밥이 맛있어서 먹고 싶었지만 친구를 간호하고 옆에 있어서 주었던 적이 있다. 이건 상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짜증내고 싶고 해야 되는 게 하기 싫어서 명상을 했대요. 좋습니다. 중학교에서 강당에 모여서 인성교육 받을 때 실천했다. 뭔지 궁금하네. 작업실에 잠옷이 아닌 편안한 옷차림으로 가서 그날 해야 될 공부를 한 사례가 생각난다. 거경했네요. 간식을 나누어 먹었던 경험. 하늘에서 부여받은 나의 키를 키. 누군지 몰라도 나도 그래 살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다. 선생님께 사탕을 혼자 먹고 싶은 마음 억누르고 나눠 먹었다. 혹시 한 입 먹고 한 입 이렇게 하고 또 한 입 또 주고 서로 이래 먹은 건 아니죠? 부쉈습니까? 여러 개 주셨겠죠. 길에서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갖다 주었다. 천리를 보존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을 실천했던 적이 있다. 어이구 그렇구나. 아이고 참 기특합니다. 이래 적어주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선생님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운 지갑 길가에서 그건 선생님한테 주면 되는데 경찰서에 갖다 주었다. 존천리 거인욕은 이런 거다. 부모님께서 너가 하기 싫은 일은 동생도 하기 싫으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건 기소불력 물시 어인 이런 내용이네요. 그 후 난 내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되도록 남에게 떠넘기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서를 실천했다. 그러니까 이 윤리란 것이 서, 극기봉례, 존천리 거인욕, 존양성찰, 존심양성 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주자가 공부했던 것이 공자와 맹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계승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존양성찰, 존천리 거인욕, 그리고 선지후행 이런 표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천리 거인욕에 대한 사례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자, 비도 오고 그렇습니다. 좀 맑아진 마음으로 또 사회적 거리 두면서 주말 잘 쉬고 복습 그리고 내신 준비도 잘하는 주말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